반복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 감정을 갖다 주체를 못 하겠는 거죠. 뭐 이럴 때 과연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그 경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한번 저 상사 한번 들이받아? 한번 맞짱 떠봐?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그 단계거든요. 바로 이때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때 네, 안녕하십니까? 생생코칭TV의 코코준입니다. 네, 오늘도 직장 생활하면서 그 고민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민거리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주제로 삼아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이 주제는 모든 직장인이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좀 운이 좋은 사람은 이런 경험 안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경험하는 경우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과연 뭘까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상사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수준을 좀 넘어서는 거죠. 정말 아주 그냥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저 사람 좀 미친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감정이 굉장히 격할 정도의 이런 상사분을 모시고 있을 때 근데 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 감정을 갖다 주체를 못 하겠는 거죠. 뭐 이럴 때 과연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그 경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한번 저 상사 한번 들이받아? 한번 맞짱 떠봐?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그 단계거든요. 바로 이때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때 어떤 액션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직장 생활의 앞날이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부분이라서 제가 오늘은 좀 조심스럽지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의 주제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감정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상사에게 맞짱을 떠도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요, 이런 어떤 주제 가지고도 또 뭐 여러 그 공개 자료 같은 데 보면요, 뭐 여러 그 답변들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제가 보면요,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답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상사 같으면은 한번 날 잡아가지고 상사에게 탁 놓고 한번 터놓고 좀 얘기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이게 잘못됐고 나는 이게 기분이 나빴고 이런 걸 갖다가 한번 논리정연하게 한번 어필을 강하게 해봐라. 강하게 해라. 네. 그냥 이 사람은 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강하게 왜 이 부분이 잘못된 건지에 대해 가지고 어필을 해봐라. 뭐 이런 그 얘기도 답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사항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단호하게 얘기함으로써 다시는 이 상사가 이런 짓을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가이드가 나오고 그러는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거 제 경험담입니다. 경험담인데 이 방법은 실행했다가는 정말로 회사 생활 못하게 됩니다. 회사 생활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고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맞짱 떠가지고 저 효과 봤어요.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만일 그게 효과를 봤다라고 그러면, 맞짱을 떴는데도 효과를 봤다라고 그러면요, 그 상사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상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애당초. 근데 지금 이 경우에 해당되는 상사는 어떤 경우냐면요, 일단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부당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하 직원에게 가령 예를 들면은 인격 모독적인 어떤 그런 발언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신입사원도 이 정도는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 사람들 많은 데서 얘기하면서 도대체 뭐냐? 너 제대로 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이런 어떤 그 발언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늘상 얘기하는 거죠. 늘상 얘기하는 이런 경우. 아니면 업무적으로도 본인이 했던 그 업무가 쭉 해서 지시받은 대로 해서 업무를 해서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 소식이 없어요.
보니까는 그 업무가 딴 사람한테 이미 또 넘어가 있는 거예요. 넘어가 있는데 일이 추진되는 거 보니까 내가 했던 거가 또 많이 기초가 돼가지고 일이 추진되고 있고 또 그쪽에서 이제 마무리되고 뭐 마무리는 그쪽에서 이제 한 게 되고 근데 이런 것도 또 반복이 되고 도대체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지? 막 이런 그 생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감정이 굉장히 격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게 뭔가 이 폭받아 오른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에게 한번 이게 맞짱을 떠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까지 드는 단계에 지금 도달된 겁니다. 이 단계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으로 일부 그 답변에서 보면은 한번 단호하게 맞짱을 떠봐라.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는데 저는 그 방법은 적합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네. 맞짱을 뜨게 되면요. 일단은 저는 그 회사는 일단 이제 그만 다닌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만 다니는 거를 전제로 하고 맞짱을 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나 이제 회사 안 다녀. 완전히 모든 걸 다 결심한 상태에서 나 그냥 나가기는 억울하다. 맞짱이라도 한번 뜨고 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회사를 당장엔 그만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계속적인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네. 상사는 이제 완전히 찍은 거거든요. 완전히. 그동안에는 뭐 의식도 못하게 뭐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예 작정을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괴로움을 받는데요. 그 괴로움은 언제 끝나는가 하면요. 이 상사가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타부서 가게 되면 괜찮아지느냐요? 아니요. 그래도 영향 미쳐요. 옆에서 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끊임없이 괴로움을 주고요. 어떤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이 신분상의 어떤 변화라든가 뭐가 뭐 있어야 될 때 결정적인 태클을 걸게 되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했었더니 이게 뭐 그래도 의외로 잘 됐다. 이런 경우는 뭐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상사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사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돼 있고 소양이 돼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어떤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정도의 상사다. 이런 상사 같으면은 오히려 한번 논리적으로 탁탁 그래도 불만이 있어서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요. 오히려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약간의 오해 같은 거 이런 게 풀릴 수도 있고요.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예를 드는 건요. 그런 어떤 상식적인 어떤 상사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비상식적이고요. 이해가 안 가는 상사. 이런 상사일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는데 그 방법으로서 한번 맞짱을 떠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할까 말까 막 이런 그 기로에 있는 분의 어떤 질문이거든요. 고민거리죠. 엄청난 고민거리입니다. 저는 일단 단호하게 네, 맞짱 뜨는 방법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상사가 정말로 감정적으로 마음에 안 들 때 이제 맞짱을 뜰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어떤 기로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무튼 맞짱을 뜨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근데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제가 늘 지금 강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관계 처세에 관련된 그 부분이거든요. 이럴 때 과연 어떻게 나는 행동하면 좋을까? 근데 인간관계 처세의 가장 바탕은 바로 뭘까요? 그게 인간 심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심리적으로 봤을 때 직장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이런 관계 속에서 맞짱을 떴다? 근데 이게 효과를 굉장히 봤다? 네. 만일 그렇다고 그러면 전부 맞짱 뜰 겁니다, 아마. 네. 근데 못 뜨죠. 근데 그 못 뜨는 이유는 사실 겁나서 못 뜨는 거죠. 뭐 겁나서 못 뜨고 뭐 또 용기도 안 나서 못 뜨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을 제가 직장에서 또 아주 종종 봤습니다. 종종 봤고 그 결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제가 또 부서에 있을 때, 이제 사장실에서 근무할 때는 타 부서에서 막 발생되는 일들의 그 매듭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전부 보고서 다 관찰을 하고 나중에 또 피드백이 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근데 전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실패하고요. 아주 직장생활 괴로워지고요. 한번 맞짱 뜨고 나면요. 그 지금까지 뭐 지속된 그 관계도 좋은 관계는 아니잖아요. 아주 안 좋은 관계인데 그나마의 어떤 그 관계까지도 완전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 회복 불능의 관계가 돼버려요. 이제 다시는 화해도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그냥 끝장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짱을 뜨는 것을 저는 적합한 방법이라고 보지를 않는 거고요. 정말로 맞짱을 떠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렇게 최악의 어떤 그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 있다라면은 근데 뭔가 진짜 어떻게 얘기하면 막 복수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 상사 한번 내가 회사에서 막 매장을 한번 시켜보고 싶은 막 그런 정도로까지 감정이 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맞짱을 뜨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일단 내 감정을 숨겨야 됩니다. 숨기고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때? 무슨 때요? 네. 정말로 맞짱을 한번 뜨고 싶으면은 맞짱을 뜨는 것도 그 적절한 그나마 물론 맞짱 뜨는 것 자체를 제가 반대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맞짱을 떠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나마도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 때는 뭐냐? 그 상사가 정말 힘이 없어졌을 때, 네. 힘이 있는 상사한테 맞짱을 뜨는 거는 정말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되지가 않는 일입니다. 되지가 않는 일이고요. 예전에 제가 저 얘기도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대하 드라마 태조 왕건, 왕건에서 그 황후가 궁예에게 막 대드는 거죠. 왜 대들었느냐? 궁예가 본인의 그 아버지 부친을 대역죄로 이제 몰고 처형을 갖다가 한 거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그냥 궁예를 찾아가 가지고 네, 당신은 미륵이 아니에요. 당신은 악마야, 악마! 뭐 이러면서 막 대들지 않습니까? 네, 완전 맞짱 뜨는 거잖아요. 네, 네. 궁예가 그래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네, 네, 아이고 정말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되나요? 뭐 받는 사람도 뭐 본인이 잘못했고 뭘 떠난 거예요. 이미 맞짱을 나한테 떴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요. 내가 너는 가만히 안 둔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인을 죽이지 않습니까? 네, 자기 부인만 죽였습니까? 그 아들도 2명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한번 맞짱을 뜨는 건요. 뭐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잠깐의 스트레스 해소가 되나요? 네. 그 자리에서 그래도 그 소리 한번 빵 쳤으니까 스트레스 해소 잠깐 됐다? 뭐 그 정도의 의미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이 너무 커요. 그 후유증은 어떤 정도인가 하면 회사 생활 이제 못합니다. 그 괴로움 당해가지고요. 그 상사한테도 괴로움을 당하지만 회사 내에서도 일단은 부하 직원이 맞짱을 뜬다는 것 자체를 갖다가 그걸 뭐 그럴만 하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짱 뜰만 하네. 이렇게 그 상황이 정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암만 상사가 뭘 잘못했다 하더라도 상사에게 맞짱 뜬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얘기 나오는 뭐 이상한 그런 한번 해보라는 어떤 그 가이드 잘못 듣고 맞짱 떴다가는 그냥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 맞짱을 뜨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인간 심리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까 제가 뭐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정말 난 이건 참지를 못하겠다라고 막 그러면은 맞짱을 그럼 떠야 되는 거죠. 떠야 되는데 그것도 타이밍 봐야 된다. 타이밍, 시점을 봐야 된다. 근데 그 시점은 쉽게 잘 안 돌아온다. 왜냐면 상사가 힘이 떨어졌을 때 맞짱을 떠야 되는데 이 상사는 대항할 어떤 능력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도 완전 찍혔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 사표내나 뭐 이러고 있는 그 상황일 때 밑에서 한번 맞짱을 뜨면요. 이미 회사에서도 찍힌 상사를 그 상사가 오라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그 타이밍 시기라는 게 안 오죠. 잘 안 옵니다. 쉽게 안 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얘기죠. 그나마
정말 그 맞짱을 뜨고 싶어도 그 감정을 일단은 억눌러야 돼요. 억누르고 이 감정을 갖다가 적절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다음 타이밍을 한번 봐야 됩니다. 저도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식이 왜 부모한테 한번 막 대들지 않습니까? 막 그냥 애가 하면서 막 소리 지면서 그냥 문빵 닫고 아니면 집으로 그냥 집 밖으로 나가버리고 막 이러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맞짱 뜬 거잖아요. 네. 근데 부모는 힘이 세잖아요.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세잖아요.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는 맞짱을 뜬 게 굉장히 후유증은 남죠. 왜냐하면 그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후유증이 엄청나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가지고 풀릴 수는 있어요. 풀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이 관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런 부모가 용서를 하죠. 용서를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풀리는데, 근데 상사는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그 부하 직원이 자기 자식입니까? 뭐 책임져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끝까지 죽이는 겁니다. 끝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힘이 있는 상사는 인사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덤비는 거 아니고요. 맞짱 뜨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는 적절한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언젠가 하면요. 그나마 누가 보더라도 좀 기분 좋은 날 있지 않습니까? 저 상사가 오늘 뭔지도 모르겠는데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었든지 기분이 굉장히 좋은 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오늘 우리 술 한잔 하자 그러고 회식을 하든지 아무튼 굉장히 좋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날이 됐을 때 살짝 좀 치고 들어가는 정도, 네, 그 정도 하면은 상사도 알아는 듣거든요. 알아는 듣는데 나도 그 상사도 감정도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좋은 상태에서 저 정도 표현하니까 일단은 그냥 허용하는 정도까지는 받아들이거든요. 받아들이면서 좀 그 생각을 한번 하게 되죠. 아, 맞아. 조금 내가 그렇게 이제 막말하는 거 이런 거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감정이 한창 격했을 때 맞짱을 뜨는 방법은 그거는 그야말로 자살골 하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고 그 다음 타이밍이지만 정말 기분 좋을 때 그렇지만 그때 살짝 치고 들어가면서 언급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00% 효과는 당연히 안 되죠. 그 상사의 캐릭터라는 게 갑자기 바뀌나요? 그렇게 막말하고 하는 거 그 상사의 캐릭터잖아요. 그 캐릭터가 바뀌나요? 누가 얘기했다. 왜 바꿔야 되겠네. 그리고 바꾸나요? 안 바꿔요. 그 사람의 캐릭터예요. 안 바꿔요. 그러나 조금 조심할 수는 있어요. 누가 이렇게 딱 언급을 해 오면요. 그 부하 직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말 일하는데 좀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네. 이렇게 딱 그냥 얘기를 하면은 상사가 조금 반영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어떤 기로에 있을 때일수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고요.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그냥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런 어떤 일이 있을 때 본인은 지금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감정을 주체를 못하겠고 이러겠지만 그래도 이겨내야 되거든요. 이겨내야지 다음에 더 좋은 일을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 상사와는 더 좋은 일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상사와 일단 최악의 어떤 상황으로 가는 것 정도까지는 일단 막은 상태에서 이제 본인도 이제 타부서 가게 되고 그러면 그 상사 이제 안 만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정도에서 또 타부서 가가지고 그쪽 상사하고는 잘 또 호흡 맞춰가지고 인정받고 하면은 회사에서 또 승승장구 하거든요. 그러나 최악의 경우로까지 가버리면은 이건 회복이 불능되는 거예요. 타부서 가서 나 일 열심히 해야지? 안 돼요. 이미 회사에서도 이미지가 완전히 낙인이 찍혔고 이 옆에서 이 상사도 끊임없이 이제 중상모략하고 해가지고 회사 생활 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사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경험치로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됐을 때 일단은 한 템포 죽이면서 정말 이걸 갖다 표현해야 되는 적절한 시점, 타이밍을 찾아야 된다. 그 시점은 언제냐? 상사가 그나마
1년 12달을 봤을 때 그래도 오늘 정도면은 거의 최상급에 해당되는 정도의 기분이 굉장히 좋은 날이다. 이런 판단이 됐을 때 그때 한번 언급을 갖다가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장생활 하면 여러 가지 고민거리 많습니다. 근데 위기의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위기의 순간은 적절하게 일단 넘기는 게 중요합니다. 넘기는 게 중요하고요. 위기의 순간에 완전히 죽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넘길 수 있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제 경험치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잘 이렇게 마음으로 한번 좀 잘 받아들여 주시고요. 현명한 대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코칭TV의 코코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